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상미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고민 사연에 답하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명랑하고 밝게 사는 사람들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고민 상담해 보려고 합니다. 상담실의 고민 사연 읽어볼게요.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을 보면 부럽습니다. 별로 행복했던 기억이 없어서일까요? 성장 과정이 행복하지 못해서인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즐겁게 지내는 게 참 힘드네요. 권위적인 부모님 밑에서 칭찬보다는 야단을 많이 맞으면서 자란 탓일까요? 이 편지에 오늘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자신감도 부족하고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많죠. 자, 낙관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습관이 된 사람이 정말 많다는 거죠. 과거를 생각하면 우울하고 현재는 무기력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하고 환경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점점 더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다.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의 명언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인생을 두 번째로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지금 막 당신이 하려고 하는 행동이 첫 번째 인생에서 반복했던 그릇된 행동이라고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빅터 프랭클의 말을 제가 번역해 보겠습니다. 지금 막 내가 하려는 행동이 과거에서 내가 이미 실수했던 그 행동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거에도 실수하고 실패했는데 오늘 또 실수하고 실패를 또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때요? 끔찍하죠. 우리는 바로 나의 행동을 수정하고 더 나은 나의 모습을 되찾아야만 합니다. 이번 삶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죽기 전까지 내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전생이 있다면 전생에서도 지금의 내 상황을 탓하면서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내가 절규했을 수도 있어요. 전생에서 했던 실수를 오늘 또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낙관적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오늘, 내일 조금 더 성장해 나가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빅터 프랭클은 고통, 죄, 죽음과 같은 비극적인 요소가 우리 삶 속에 내재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낙관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삶의 부정적인 요소를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서 낙관적인 생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행복할 이유를 매일 찾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행복을 찾는 능력이 생깁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비극적인 일을 마주하거나 불행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불행에 빠져서 한없이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최대한 낙관적인 생각으로 전환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고통을 잘 극복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꿀 수 있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자신을 발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동기를 끌어내는 것이 바로 낙관적인 생각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행복해지고 싶고 웃고 싶고 명랑하게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더라도 명랑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지요. 게오르그 루카치가 쓴 소설의 이론이라는 책에 이런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명랑함은 고통의 부재나 존재의 안정성이 아니라 내적인 욕구로부터 우러나오는 행동과 대응이다. 여러분, 저는 환경이 행복해야 제가 명랑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명랑함은 환경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 속에서 내가 명랑하게 살고 싶다는 욕구가 강할 때 나의 행동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문장이에요.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쾌활하고 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이 없고 늘 안정된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밝게 살 수 있는 걸까요?
루카치의 말처럼 명랑함은 환경이 주는 게 아니라 내적인 욕구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밝게 살고 싶어. 불행 속에서도 행복을 찾고 싶어. 그런 나의 욕구로부터 시작되는 게 명랑함이라는 겁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행복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웃게 되고 더 명랑하게 생활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행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많이 웃는 것,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최대한 명랑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런 나의 노력과 선택, 그리고 습관이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성공을 목표로 삼지 마세요. 성공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표적으로 하면 할수록 더 멀어집니다. 성공은 행복과 마찬가지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즐겁게 살다 보면 행복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에 무관심하려고 애씀으로써 저절로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 또한 빅터 플랭클 박사가 한 말입니다. 성공과 행복이 목표가 될 때 진정한 행복과는 오히려 멀어질 수 있습니다. 부담감 때문이에요.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조바심이 나면 불안해집니다. 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행동한다면 성공과 행복은 저절로 찾아오리라 기대하면서 매일 즐겁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이겠지요. 여러분, 타인은 내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도 내가 바꾸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내 인생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는 연습, 매일 조금 더 웃는 연습, 내일은 오늘보다 명랑하게 살아갈 거야 라고 결심하는 연습, 이런 연습을 통해서 내 인생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도 명랑하게 살고 싶다는 욕구가 있으시죠? 나이 들수록 더 명랑한 할머니, 나이 들수록 더 명랑한 할아버지.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서 내 부모님을 설명할 때 우리 엄마는 아주 명랑한 성격을 갖고 계세요. 우리 아버지는 늘 유쾌하고 즐거운 분이세요. 그래서 저도 엄마 아빠를 닮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정말 부모로서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밝고 명랑한 마음으로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늘 감사를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그 마음을, 그 유전자를 물려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명랑하게 살아가는 연습 하실 거지요? 여러분들의 오늘, 내일이 더 명랑해지길 빕니다. 박상미였습니다.